집 없이 살고 싶어 세계를 누비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희입니다. 미리 찍어보는 발자국, 나의 진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클리커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클리커. 안 넘어가네요? 3학년이 됐다. 6년의 기나긴 학생 간디인으로서의 생활을 끝맺음과 동시에 또 다른 삶과 세상을 살아갈 나의 이야기를 적어낼 시간이다. 논문을 정할 시간이 왔다. 주제의 틀은 내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하여 진로에 관해 쓰려 했고, 내가 진로로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논문 진행을 위해 엄미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쌤은 나에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라고 하셨다. 나의 컨텐츠? 무엇이 있었을까?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또 성인이 되기 전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전제로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이 고민들을 가장 알맞게 충족시켜주는 동화책 만들기도 해야겠다. 두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야겠다. 둘 다 나의 진로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동화책, 선생님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묶는 나의 진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안 넘어갔네요. 내 상상의 가치, 내가 동화책을 선택한 이유.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멍 때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루에 대다수를 멍을 때리며 상상에 잠기곤 했어요. 창작 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은 시간 낭비에 그치기 마련이었어요. 생각 끝에 얻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명상 혹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 아닌 그저 상상에 그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잡동산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에 왔어요. 어쩌다가 그림을 접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낙서를 좋아했지만 작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눈앞에 저의 상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무렵 도서관에 있는 동화책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제목은 쾅이라는 단순한 제목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짧은 제목에 짧은 이야기에 적은 양의 그림,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결말, 순식간에 동화책이라는 매개체에 매료됐어요. 누군가에게 짧은 시간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매개체는 글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저 또한 상상들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은 선생님에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사람의 서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총 15년의 대안학교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죠. 유치원, 초,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에 왔어요. 쌤들은 저에게 정신적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아이로만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해줬어요. 몇 번이고 충분히 성숙했다고 자만하던 저를 성장시켜줬고 가치관을 고민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선생님들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의 농담, 쓸데없는 장난이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있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간디학교 선생님을 진로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주제를 논문으로 정하게 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고민해서 뭘 할까 싶은 마음으로 쌤들을 하나씩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갈게요. 내 상상의 가치, 머릿속에만 있던 나의 상상들의 가치. 앞서 말했듯이 저의 쓸모없던 상상들이 저의 손을 통해 가치 있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동화책 3권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렸을 적 저를 성장하게 해준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후회와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화려한 행복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람들은 수많은 장점보다 하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 자신을 비춘다 입니다. 본인의 단점만 보고 본인의 장점은 보지 않던 저의 옛날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앞표지,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회색깔 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렸고 뒷표지에는 이 친구의 장점을 표현하는 화려한 뒷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왜 동화책을 쓰게 됐을까요? 왜 이 동화책을 쓰게 됐을까요? 일단 저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 시절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곧 제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잘해야지만 실행시키고 제가 못하는 것은 하기 싫었죠.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졌고 저의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제 장점들은 커져만 가는 단점 뒤에 숨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강박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특별해 보인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진로에 대한 해답을 제 안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15년 다녔으니까. 그 후 저에게는 하나의 찌질한 기준이 생겼어요. 내 옆에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것, 잘하는 친구들의 빈도수가 적은 분야. 그래야 제가 돋보여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기점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어요. 그 찌질한 기준에 부합하는 농사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게 됐어요. 간디학교 잘 갔네, 벌써 꿈이 생겼구나 등등. 칭찬은 저를 춤추게 했고 행복하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농사를 좋아했던 척했던 거예요. 땀 흘리는 것도 싫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싫고 꾸준히 할 자신이 없었어요. 단지 저의 진로를 찾기 위해, 말하기 위해, 장점을 찾기 위해서 농사를 좋아하려고 노력했어요. 중학생 시절이 끝났어요. 그렇게 농사를 좋아하는 척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농사 수업을 듣게 됐어요. 나름대로 농사를 해왔던 내공으로서 1학년 때부터 칭찬을 받았죠. 사소한 칭찬이라도 저에게 힘이 되고 행복했어요. 가끔은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감이 삐끗하기도 했어요.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이었고 저는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저의 부담감만큼이나 올랐어요. 2학년이 됐고 그리고 해외 이동에 갔어요. 규민이가 영국에 갖고 온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후 몇 번의 그림을 그렸고 모두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웃긴 일이 생기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진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땀 흘리고 귀찮은 농사보단 더 편하게 작업하고 나에게 더 재미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의 진로로 생각하던 농사가 이제는 부담없이 오직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변했어요. 덕분에 농사에 대한 칭찬에 목맬 이유도 없었죠. 3학년이 됐고 여전히 그림을 그리는 건 재밌어요. 3학년이 돼서 자존감이 많이 올랐어요.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 중에 분명한 건 저에게 재능은 없었다는 것. 그렇다고 학원에 다녀서 기초가 탄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한껏 올랐던 어깨가 움츠린 적도 있었지만 금방 저의 개성 있는 이야기와 저의 그림들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길 거라고 다짐했어요. 다음은 작업 과정이에요. 툴은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고 인디자인으로 편집했어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첫 글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썼던 글이라 문법 자체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제 이야기에 목적성만 담겨있으면 충분했죠. 다음은 동화책에 들어간 글들이에요. 네, 읽을 필요는 없겠죠?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실수로 그림 그리는 모습 과정을 담지 못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제 동화책 후반에 삽입된 있는 끝나는 말입니다. 이 동화책은 자존감이 낮았던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됐다. 모든 것들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아름다워 보였던 날이 있었다. 그러나 동화책을 쓰고 있는 지금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그렇듯 현재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 동화책을 읽고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다음은 무지개 끝에는입니다. 주제가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앞표지와 뒷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 동화책을 만들게 됐을까요? 일단 동화적인 느낌의 책을 하나는 내고 싶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중 제가 어렸을 적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무지개가 어디서 올까요? 어디로 도착할까요? 제가 상상하고 꿈꾸던 순수한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순수한 이야기만 쓰기는 아쉬워서 메시지를 담아보려 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은 나를 꿈꾸게 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은 나를 성장시켜줬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꿈과 환상들을 위해 달려왔던 것들, 예를 들면 동화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 썼던 글들, 그림들,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봤던 시간들,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됐고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었다. 나는 미래를 꿈꿔오며 미세하게 혹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러지는 않았나요?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한 것, 하물며 작은 소망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을 꾸며 얻었던 모든 것들은 본인을 성장시켜주지 않았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왼쪽 그림은 이제 넘어가네요. 왼쪽 그림은 동화책 내에 있는 그림 중 하나고요. 국수처럼 뽑아내는 기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처음 그렸던 캐릭터 그림이고요. 현재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됐어요. 다음은 동화책이 끝나는 말에 삽입된 글입니다. 어쩌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환상일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스타, 좋아하는 사람, 가고 싶은 여행지,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환상이다. 카메라에 비치는 것보다 못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 뒤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리뷰만큼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환상들을 찾아 걸어가고 뛰어가고 바라본 만큼 나는 성장하고 있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일지라도 열심히 따라가 봅시다. 여기까지 무지개의 끝에는 이었습니다. 다음은 내일이 오기까지입니다.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더 행복하게 기억하고 싶고 내일은 더 행복하고 싶은 나의 노력이 아닐까? 이 동화책은 저의 후회와 걱정으로 인해 잠 못 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쓰게 됐어요. 저의 힘듦과 고통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둡게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앞표지랑 뒷표지예요. 앞표지에는 저의 머릿속과 조금 기괴해 보이고 싶은 강렬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어요. 후회와 걱정으로 인해 눈이 말똥말똥해진 채로 잠을 못 드는 사람의 형상을 그렸어요. 뒷표지는 동화책 내에 삽입되어 있는 마지막 그림을 뒷표지로 선정했어요. 결국은 잠 못 든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왜 이 동화책을 만들었을까요? 방금 전 설명대로 저의 후회와 걱정거리로 인해 겪는 저의 아픔을 적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상처도 되게 잘 받아요.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저 토라져 있거나 괜히 짜증내거나 누군가에게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하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밤에는 더욱더 감성적이게 되어 생각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후회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저의 하루 일과의 마무리예요. 그 일과는 어쩌면 다음날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불면증까지는 아니에요. 그로 인해 조금 스트레스가 더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소한 일로 느껴졌거든요. 불면증이라는 힘듦에 비해 저는 상황에 따라 잠을 잘 자기도 했고 상담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일로 누군가를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잠을 조금 더 못 자는 것뿐이지 병이라고 설명하기 힘들었죠.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심장에 내 손을 갖다 대본다. 오늘의 후회거리와 내일의 걱정거리를 비례해서 나의 심장은 쿵쾅거린다. 점점 더 눈은 밝아지고 머릿속은 난잡해진다. 사소한 아픔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그 정도면 힘든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했다. 이 글은 논문집에 쓴 저의 감정글입니다.
다음은 작업 과정이고요. 이번 동화책은 처음으로 아크릴이라는 소재로 그림을 그렸어요. 좀 더 거칠고 심오한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어려웠지만 한 장씩 그릴 때마다 수월해졌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끝내는 말입니다. 나는 밤이 되면 예민하고 감성적이게 된다. 덕분에 밤의 후회를 하고 걱정하게 된다. 나의 후회들과 걱정거리들은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오늘은 더 행복했어야 했고 내일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걱정과 후회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동화책 본론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익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게 됐는데, 처음은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처음에 비용을 해줬던 아버지한테 그 원값을 돌려드리고 그 남은 순수익을 제가 다 땡겨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조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름 샌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논문도 있는데 그걸 나 혼자 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순수익에서 50%를 샌들한테 주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샌들한테 드리면은 샌들이 여태 그랬던 것처럼 현명하게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랑은 상의가 안 된 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관없고요. 선생님 관련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조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사람. 저의 꿈은 간대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한 저의 느낌을 에세이로 썼죠. 선생님은 저와 같아요. 선생님들의 촛불이 질풍노도의 학생들의 심지에 옮겨져 세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은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모든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진행 후 선생님 발표회를 진행했고 저의 에세이를 끝으로 논문을 끝마쳤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선생님들의 인터뷰는 왜 진행했을까요? 샌들의 과거 이야기, 현재를 사는 이야기와 나의 현재 이야기,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입하면 저의 진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될 거예요. 진행 후 많은 조언과 현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추억이 떠올랐다,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끝나게 됐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저의 논문을 통해 저의 논문집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혼자 듣기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인터뷰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닿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발표회를 진행했어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샌들의 배경, 힘든 것, 좋아하는 것 등을 발표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었죠. 현재 학교의 수많은 갈등 중에 하나를 떠올렸어요. 학생과 학생의 갈등은 대화, 선생님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었지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한쪽이 마음만 닫아도 안 볼 수 있는 게 학생과 선생님이었어요. 제 곁에도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 학생은 학기말 발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이해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등들이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고사 발표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지속하여 제가 가는 학교, 제가 있을 공간은 누구나 가치 있게 이해받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더욱더 좋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받을 자격은 누구나 있어요. 이해할 자격도 누구나 있고요. 이런 메시지를 선생님들께 전했어요.
선생님들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발표회를 진행했죠. 시간 관계상 모든 선생님들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자원해 주신 선생님과 부탁으로 선생님들이 선정됐어요. 준혁쌤, 덕래쌤, 영철쌤, 성기쌤, 엄미쌤이 참여해 주셨고 이유는 발표회 사진입니다. 효과는 너무 좋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줬고 선생님들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어요. 아쉬운 점은 모든 쌤들을 참여시켜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수많은 선생님들로 인해 저의 지금 모습이 생길 수 있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그 선생님의 무심코 남긴 말이어도 많은 영향이 오기도 했죠. 조그마한 촛불에도 심지는 결국 불타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논문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글을 적으려고 했죠. 저는 총 15년의 대안학교를 다녔고 항상 대안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했어요. 어쩌면 당연하게 제게 스며든 저의 꿈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들어왔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단순하게 착한 친구 같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등등의 누구나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상 말고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러한 선생님이 된다는 건 전혀 단순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 논문글에서 갖고 온 글들이니 문어체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 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선생님은 이미 제목에 적어놨다. 사실 이미 선생님들은 초와 같다. 말도 안 듣고 갈팡질팡 위태롭고 어지러운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을 만난다.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선생님들의 촛불이 청소년들의 심지에 붙어 세상을 밝히게 된다.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선생님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청소년들의 심지는 아직 불이 붙지 않는 새하얀 심지이다. 조금만 그을려도